네, 어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기습 발사도 있었는데요. 북한 내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남이 이렇게 피살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긴 한데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대낮에 테러, 다시 말하면 이 독극물에 의한 피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유출을 해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북한의 소행이다. 그다음에 고도로 숙련된 공작원, 여성 공작원에 의해서 피습을 받았고 그렇게 독살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이 시점에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까? 그것이 북한 내부의 상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원인이 하나하나 밝혀질 걸로 봅니다. 오늘 우리 통일부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국정원장도 국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김정은이 지난 5년 동안 이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에 기회를 포착을 해서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결국 그 원인과 배경은 김정은 북한 내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밝혀지겠죠, 그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짐작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일지 아니면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세력에 의한 것일지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상 더군다나 김정남은 이복형이지만 백두혈통이고 로얄 패밀리의 제일 맏형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가 충성 경쟁을 한다고 김정은의 이 승인 없이 몰래 그렇게 죽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국정원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미 오랫동안 김정남을 제거해야 한다. 김정남은 분명히 북한 정권과 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김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지시가 이미 내려져 있었고 오랫동안 관련 조직에서 김정남의 오고 가는 모든 이 행동들을 미행하거나 또는 탐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처럼 이제 김정은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왜냐는 겁니다. 왜라고 보십니까? 이건? 일단 김정남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책봉이 된 것이 2009년이었거든요. 후계자로 책봉된 직후에 김정남이 그런 거침없는 발언을 했죠.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세습 체제,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언급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젊은 김정은이 어떻게 아버지 오랫동안 권력 승계 작업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김정남은 김정은 눈에 나 있었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유추되는 것은 지금 김정은 이 상황이 지금이야 뭐 이제 권력이 비교적 공고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김정은의 입지가 흔들리고 내부의 상황에 내부 동요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정통성 측면에서 보면 김정남이 형이고 적자고 경험도 오히려 더 나이도 많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통성에서는 오히려 밀린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언젠가 이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김정은의 대안 세력으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런 무모한 아주 잔악한 결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김정남의 경우에는 사실 뭐 북한 내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외에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위협이 됐을까요? 사실 위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미흡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김정남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중국의 보호를 받았다, 신변 보호를. 그다음에 2013년 장성택이 숙청되고 처형된 이후에는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도 거의 끊어졌다고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예.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김정남이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에게는 뭐 사실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김정은 생각에 이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만약을 가정을 한 거군요. 만약의 예. 가정을 두고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김정남이란 인물이 장남이기도 했고 또 1990년대까지는 후계 수업을 받아오기도 한 인물이거든요. 갑자기 권력 서열에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정남은 뭐 김정일의 적자였고 물론 김정일, 김정남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본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처에는 딸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정남이 첫 아들인 셈이죠. 적자이고 정통성의 제후보 1번에 있었고 실제 또 그런 대장 칭호를 얻었었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북한 내에서 중요한 직책도 경험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김정남이 됐을 가능성이 많았다. 사실 저도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세습 체제가 된다면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 1순위가 김정남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 고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거기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고 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모인 성혜량이 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또 실제 불법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돌아다니다가 이 추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권력 중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됐고 실제 성격 자체가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후계자로서는 좀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김정남이 피살이 됐는데 그 아들인 김한솔의 신변 또한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김한솔은 프랑스에 유학 당시에 우리 언론에도 포착이 됐었고 또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삼촌이죠. 삼촌인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한솔 역시 북한 정권과 체제로서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김정남이 똑같은 위협을 느꼈듯이 그 아들 한솔이도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는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일설에는 뭐 마카오에서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앞서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오늘 국정원에서 김한솔 군이 지금 마카오에 있다 뭐 이런 발표를 또 했었고요. 고모부인 장성택에 이어서 이제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이렇게 계속까지 가족이 이렇게 숙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적은 그런 상황 속에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 인물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사실 장성택도 후견인이었고 장성택과 그 부인 김경희는 또 김정일의 여동생이고 김정은에게는 고모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성택 부부가 김정은 후계 체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장성택이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가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붙여서 장성택을 끔찍하게 처형을 했거든요. 그 외에 지금 이복형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도전이 되거나 이 반대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판단이 되면 김정은 눈에 찍히면 예. 가족이든 로얄 패밀리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아마 내부에 맹목적인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 역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군요.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김정은의 오른팔로 불리던 군부 실세 김원홍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보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피살 사건과 어떻게 좀 연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역시 거의 다 연장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지난 6년 동안 김정은 정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하나둘 다 제거가 됐거든요. 예. 리영호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그 이외 현영철 총참모장까지 모두가 제거가 됐고 김원홍이는 사실 5, 6년 동안 건재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김정은을 대신해서 국무부 장성택을 처형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보니까 김원홍이 크는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김원홍이 도전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또 김원홍은 태영호 공사 같은 그런 인물이 망명하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질책성 조치일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예. 김원홍이 완전히 숙청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최룡해나 김영철이 같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복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김원홍도 이 김정남과 같이 결국은 그런 존재로 비춰질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지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군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여러 관계로 봤을 때 북한과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는데 김정남이 3대 세습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에 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중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은 예. 지금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내심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예. 사실 북중 관계가 결정적으로 냉각되기 시작한 것은 장성택의 처형이거든요. 예, 장성택이 처형된 것이 2013년 12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북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가 됐고 예. 결국 친중파이면서 북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장성택의 제거가 그런 영향을 미쳤다면 그동안 중국의 비호를 받아왔던 이런 김정남을 외국에서 제거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북중 관계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요 며칠 전에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방금 속보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산 석탄을 지금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16,000톤을 또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결국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그런 조치들이 예.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을 향해서 그동안 뜨뜻미지근한 자세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를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뭔가 미중 관계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목소리, 강경한 조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가 좀 더 냉각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사실 이번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북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결국은 김정은이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고 예. 또 9월에 5차 핵실험 그 외에 작년, 금년 포함해서 20여 발의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 반대로 보면 겉으로는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히 잡은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고 결국 그 동요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동요를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판단들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또는 이런 김정남의 제거, 피살 이런 것으로 이 반증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가 하면 내일은 또 이제 광명성절로 알려진 김정일의 75번째 생일인데 북한에서 또 다른 도발은 없을까요? 예, 물론 예.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작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소위 태양절이라고 하는 날 무수탄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16일을 과연 그냥 보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 전 지난 12일에 이미 새로운 탄도미사일 이 핵 운반수단 체계를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다시 그런 발사를 하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은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서 또 이번 사건을 뭔가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이러저러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사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로 도발을 한 이후에 미국의 대북 강경 대응은 이제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의 미국의 대응 어떻게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일단 미국이 판단하는 것은 북한의 ICBM, 다시 말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ICBM 개발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 위협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책, 말하자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대규모 전략 자산들을 배치하고 예. 이것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조치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의 손에서 핵미사일을 내려놓게 만드는 김정은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압박 조치, 이 강도를 과거와는 달리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다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걸 보다 강도를 높여서 정말 김정은이 뼈저린 아픔을 느끼고 예. 김정은 스스로가 핵을 안고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내려놓고 생존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앞으로 발전시킬 가능성, 특히 김정남의 피살 사건이 좀 더 구체화되면 과거에 해제했던 테러 지정국을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치들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소위 군사적인 옵션,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들도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북한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